잠깐 질문 하나 할게. 지금 당장 떠오르는 장면 있어? 네가 했던 실수 중에서 아무도 기억 안 하는데 너만 아직도 기억하는 그 순간. 나? 나는 있어. 완전히 선명하게. 고등학교 때였어. 축제 무대에서 사회를 봤는데 다음 순서를 소개하려다 나 완전히 말을 까먹은 거야. 마이크 잡고 그냥 멍 때리고 서 있었어. 3초? 아니, 체감상 10분 같았어. 그 순간 뭐가 보였냐고?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같은 반 애들 얼굴. 한 명은 웃고 있었고 한 명은 손으로 얼굴 가리고 있었어. 무대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부신데 동시에 내 얼굴은 뜨거워지고 결국 옆에 있던 선배가 대본 넘겨줘서 겨우 이어갔어. 관객석에선 친구도 선생님들도 난리가 났지. 나중엔 다들 괜찮았어, 귀여웠어 했는데 그날 밤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! 소리를 질렀어. 그게 15년 전이야. 근데 지금도 가끔씩 그 장면이 떠올라. 샤워하다가 자려고 불 끄고 누웠을 때 또는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할 때 심지어 회의 중에도 갑자기 스쳐 지나가. 왜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걸까? 나만 그래? 아니지. 너도 있을 거야. 발표하다가 말 꼬인 날. 그것도 중요한 발표였는데 괜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농담 던졌다가 싸해진 순간. 뭐라고 말해야 하지? 하다가 이상한 말 튀어나온 그때. 잘못 보낸 문자 하나. 단톡방인 줄 알았는데 개인톡이었던 그 순간. 괜히 멋부리다 민망해졌던 그 장면.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인데 그때 입었던 옷,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 표정까지 다 기억나. 근데 이상하지 않아? 작년 생일에 뭐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. 지난주 월요일 저녁 메뉴도 가물가물해. 행복했던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는데 왜 이런 장면만큼은 아직도 4K 화질일까? 더 신기한 건 이거야. 그 일, 사실 대부분은 기억도 못할 거야. 정말로. 나중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 만나서 야, 그때 내가 그랬잖아 했는데 그랬어? 라고 하더라. 너만 기억하고 있어.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붙잡고 있는 걸까?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할 거야. 왜 흑역사는 갑자기 떠오르는지, 왜 하필 조용할 때 떠오르는지,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.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. 우리는 흔히 과거를 기억한다고 생각해. 그날 나는 발표를 했어. 말을 실수했고 사람들이 웃었어.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야. 감정을 기억하는 거지. 그날의 상황 자체보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, 당황, 불안, 그 감정이 기억의 핵심으로 남아. 예를 들어 볼게. 졸업식 날 뭐 먹었는지 기억나? 아마 대부분 기억 안 날 거야. 평범한 날이었으니까. 그냥 치킨을 먹었는지 피자를 먹었는지 가물가물하지. 근데 첫 소개팅에서 커피 쏟았던 날은? 그건 기억나지. 왜? 그날 심장이 쫄깃했거든. 테이블 위에 커피가 쏟아지면서 상대방 옷에 튄 거, 휴지로 닦으면서 사과하는데 손이 떨리던 거. 그 감정이 생생해. 감정이 강할수록 기억은 더 깊게 각인돼.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수록. 왜 그럴까?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최우선으로 설계돼 있어. 아주 먼 옛날 집단에서 밀려나는 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지. 무리해서 배제되면 보호도 없고 음식도 없었어. 혼자서는 동물한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. 그래서 뇌는 사회적 실수를 작은 일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분류해. 발표 실수도 어색한 말 실수도 분위기 망친 농담도 뇌 입장에선 다음에 반복하면 위험해 라는 데이터야.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뇌에 저장이 되는 거야. 이건 마치 핸드폰에서 중요한 파일을 즐겨찾기에 넣는 것과 같아. 나중에 빠르게 찾아보려고 이거 중요해,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야.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.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할 때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돼. 이 편도체가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한테 신호를 보내. 이거 중요한 거야. 꼭 기억해둬. 그래서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더 강하게, 더 오래 남는 거지. 그러니까 그 흑역사는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해둔 흔적에 가까워. 생존 본능이 만든 교과서 같은 거야.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. 뇌는 그 기억을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점검해야 할 문제처럼 취급한다는 거. 그래서 가끔씩 꺼내서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지.
이거 기억하지? 다시 안 할 거지? 확인 좀 해볼게. 마치 시험 전날 중요한 공식을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하루 종일 바쁠 땐 괜찮아. 일하고, 사람 만나고, 휴대폰 보고,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아. 근데 꼭 이런 순간에 튀어나와. 불 끄고 누웠을 때, 샤워기 물소리만 들릴 때,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, 혹은 신호등 대기하면서 멍 때릴 때. 왜일까? 많은 사람들이 멍 때리는 건 뇌가 쉬는 거라고 생각해. 근데 실제로는 반대야.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점점 더 안쪽으로 향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모드로 들어가. 이걸 전문 용어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. 기본 모드지.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뇌는 많은 파일들을 정리 중이야. 최근에 있었던 일, 실수했던 일, 배워야 할 일들을 다시 점검해. 그 과정에서 흑역사가 호출되는 거야. 실제로 fMRI라는 뇌 스캔 정비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. 사람들이 멍 때릴 때 뇌를 스캔해 보니까 오히려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돼 있었어.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,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,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내측 전두엽. 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. 컴퓨터로 치면 백그라운드에서 디스크 정리 돌아가는 것과 같아. 그러니까 그 장면은 우연히 떠오른 게 아니야. 점검 중에 걸린 거야.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어. 우리는 보통 과거를 떠올릴 때 그냥 단순히 회상하는 것 같지?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때 일어난 일에 지금의 감정과 해석을 더 씌워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. 그래서 같은 장면을 떠올려도 그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라. 어떨 땐 더 부끄럽고, 어떨 땐 좀 덜하고, 어떨 땐 뭐 별거 아니네 싶다가도 또 어떨 땐 진짜 내가 왜 그랬지 싶고. 이게 뭘 의미하냐고? 그 기억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.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. 영화 테이프처럼 똑같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 매번 조금씩 다르게 편집되는 영상 같은 거야. 그리고 또 하나, 조용할 때 떠오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. 낮에는 너무 바빠서 감정을 처리할 시간이 없었거든. 회의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그냥 하루를 보내느라 바빴어. 근데 밤에 조용해지면 그동안 미뤄뒀던 감정들이 올라와.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좀 불편했던 거, 신경 쓰였던 거,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비슷한 기억도 같이 떠오르는 거야. 오늘 회의에서 말 실수했어. 그럼 과거에 발표 망쳤던 기억도 딸려와. 뇌가 패턴을 찾거든. 이거랑 비슷한 적 있었나? 하면서. 그날을 떠올리면 마치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.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, 지금도 그 얘기를 할 것 같고, 그 장면이 오래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.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? 여기에는 또 하나의 착각이 있어.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고 믿어. 이걸 심리학에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해.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처럼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쏠려 있다고 느끼는 거야.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. 근데 현실은 달라.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순간에도 자기 생각하느라 바빠. 내가 이상해 보이진 않았나? 집에 가서 뭐 먹지? 아까 내가 한 말 괜찮았나? 등등. 우리는 모두 각자의 흑역사를 관리하느라 바빠. 실제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. 코넬 대학교에서 한 연구인데 대학생들한테 민망한 티셔츠를 입히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했어. 티셔츠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고? 베리 매닐로우.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가수였어. 그리고 물었어.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네 티셔츠 봤을 것 같아? 학생들은 평균 50% 정도 봤을 거라고 답했어. 근데 실제로는 20%도 안 됐어. 대부분은 신경도 안 썼다는 소리지.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한테 관심 없어. 미안한데 진짜야. 실제로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를 거의 오래 기억하지 않아. 일주일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지. 근데 나는 왜 아직도 기억하냐고? 나는 내 심장 박동을 느꼈거든. 내 당황을 실시간으로 체험했어.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기 때문이지. 그래서 더 크게 각인된 거야.
남들은 그냥 저 사람 말실수했네 정도로 보고 넘어갔는데 나는 그 순간을 영화 슬로우 모션처럼 체험했어. 흑역사는 대부분 나 혼자 반복 재생하는 영화야. 관객도 나 하나뿐인 영화. 그리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자기 실수는 엄청 기억하는데 남의 실수는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. 친구가 발표하다 말실수한 거 기억나? 아마 기억이 잘 안 날걸? 왜? 난 그냥 구경꾼이라서 친구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 심장이 안 뛰었거든. 그래서 기억이 안 남는 거야. 우리는 보통 그 기억이 떠오르면 자책부터 해. 왜 그랬지? 진짜 한심했다. 나 왜 저랬어?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? 근데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 기억은 공격이 아니라 보정이야. 만약 지금도 그 행동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었을지도 몰라. 그 장면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건 이미 성장했다는 뜻이야.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이 쌓였고 조금 더 단단해졌어. 그래서 과거의 행동이 어색하게 보이는 거야. 예를 들어 볼게. 중학생 때 썼던 일기를 지금 보면 어때? 민망하지? 나 왜 이렇게 유치했어? 이 문장 뭐야? 진짜 오글거린다. 근데 그게 나쁜 거야? 아니야. 그건 네가 그때보다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야. 대학교 1학년 때 쓴 자기소개서 지금 보면 부끄러워. 이게 뭐야? 되게 오버랬네. 근데 그건 네가 그때보다 더 현실적이 됐다는 거야. 흑역사는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나왔다는 증거야. 과거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 걸어왔다는 표시지. 만약 10년 전 일기를 보는데 와 진짜 잘 썼다. 지금보다 낫네 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야. 그건 10년 동안 성장이 없었다는 뜻이거든. 그러니까 그 장면이 떠올랐을 때 자책할 필요 없어.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? 구체적인 방법 4가지 얘기해 줄게. 첫 번째,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봐. 사실은 그날 나는 말을 더듬었다. 해석은 사람들은 나를 한심하게 봤을 거야. 이 둘은 완전히 달라.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와. 말을 더듬은 건 사실이야. 근데 사람들이 너를 한심하게 봤다는 건 네 해석이야. 증거는 없어. 실제로는 대부분 긴장했나 보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지. 그러니까 다음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 이렇게 해봐. 그래, 나 말 더듬었어. 근데 그게 사실이야.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내가 모르는 거야. 내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.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좀 가벼워져. 사실이랑 해석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봐. 종이에 써보는 것도 좋아. 왼쪽에는 일어난 일, 오른쪽에는 내가 생각한 것. 일어난 일은 발표 중 말을 더듬었다. 내가 생각한 것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봤을 것이다. 이렇게 나누면 오른쪽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라는 게 보여. 두 번째, 그때의 나를 그때의 조건 안에서 이해해봐.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과거의 나를 심편해. 왜 그랬어? 바보같이. 근데 그때는 경험이 부족했고 지금처럼 여유도 없었을지 몰라. 그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커. 만약 친구가 너한테 똑같은 실수 얘기하면 뭐라고 해줄 것 같아? 야,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? 그럼 너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해줘.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. 괜찮아. 지금은 다르잖아.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어. 자기 자신한테 친구한테 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거야.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이 실패를 더 빨리 극복하고 더 빨리 다시 시도를 하지. 왜? 실패가 자기 정체성을 공격하지 않거든. 나는 실패했어가 아니라 이번에 안 됐네로 받아들여. 세 번째, 억지로 지구려 하지 마.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오히려 더 떠올라. 이걸 심리학에서 백곰 효과라고 불러. 지금부터 10초 동안 하얀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.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? 하얀 곰만 생각나. 흑역사도 마찬가지야. 억지로 지우려고 하면 더 강하게 붙잡게 돼. 대신 이렇게 해봐. 그래, 그랬지. 그때 나 좀 서툴렀네. 뭐 그럴 수도 있지.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. 웃을 수 있다면 더 좋아. 왜? 웃을 수 있다는 건 그 기억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뜻이거든.
코미디언들이 자기 흑역사로 개그 소재 만들잖아.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? 거리두기가 됐기 때문이야. 네 번째, 그 경험이 준 교훈을 찾아봐. 그 실수 덕분에 배운 게 뭐야? 발표를 망쳤다면 다음엔 준비를 더 했을 거고, 농담을 실패했다면 분위기 읽는 법을 배웠겠지. 그 흑역사가 지금의 너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의미 있는 경험이야.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. 배움으로 바뀌면 성장이 돼.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. 이 경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줬지? 답이 나오면 그 기억은 더 이상 흑역사가 아니야. 교훈이 되는 거야. 한번 생각해봐. 10년 전의 네가 지금의 너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?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? 그래도 그때 나름 열심히 살았잖아. 많이 버텼네.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고, 그래서 실수했고, 너무 많을 것을 배웠어. 흑역사는 삭제해야 할 파일이 아니라 통과했다는 표시이자 레벨업했다는 증거야.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야. 10년 뒤에 너는 지금의 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. 그때도 꽤 잘 버텼네. 다음에도 조용한 밤에 그 장면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.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지.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. 그 기억은 너를 망치지 않았어.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. 그리고 아마 몇 년 뒤에 너는 지금 이 순간마저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을 거야. 오늘 얘기 정리할게. 흑역사가 떠오르는 건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. 뇌가 학습하려는 거야. 다음에 더 잘하려고. 조용할 때 떠오르는 건 뇌가 점검 모드에 들어가서 파일을 정리 중인 거지. 크게 느껴지는 건 네가 실시간으로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고, 남들은 기억도 한다는 사실. 그 기억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건 이미 성장했다는 뜻이야.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줘. 그리고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.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 눌러줘.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게. 안녕.